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는 창가에 서서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태동이 미미한 아기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질 때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섰고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스치자 그 공포가 이상한 설렘으로 변했다. 나는 지은이었다. 28살, 평범한 사무직 직원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나날들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IVF를 통해 얻은 이 작은 생명은 내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부모님의 반대, 친구들의 걱정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수아가 나타난 그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아는 내 오랜 친구였다. 27살,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후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항상 밝고 강인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가까웠다. 같은 동아리에서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 그녀의 미소가 나를 지켜준 순간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냥 우정일 뿐이라고 속이려 했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지은아, 이 방 어떻게 할 거야? 완전 엉망이네.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도구 상자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우리 작은 원룸 아파트의 한 구석, 아직 벽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아기방.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수아야, 네가 제일 잘하니까. 부탁할 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걱정 마. 내가 다 고쳐줄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예쁜 방이 될 거야. 그녀의 손이 벽에 스치자 나는 그 손끝에서 전율을 느꼈다. 왜일까?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길이 내 심장을 건드린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아는 먼저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물을 건네며 도왔다. 수아야, 고마워. 나 혼자라면 절대 못할 일인데 그녀가 웃었다. 바보야, 친구잖아. 게다가 네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기뻐.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행복,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이를 키우는 미래가 두렵기만 한 달. 저녁이 깊어지자 우리는 피곤한 몸으로 바닥에 앉아 쉬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수아가 물병을 들며 물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아이를 남편도 없이, 아니, 파트너도 없이.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숨을 골랐다. 모르겠어. 그냥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돼. 무섭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수아야. 나 말문이 막혔다. 그녀도 나를 안아주었다. 알아.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다.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아기방의 반쯤 완성된 벽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달콤함 속에 쓰라림이 있었다. 우리는 친구였다. 이 감정이 현실이 된다면 모든 게 변할 텐데.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나 작업을 재개했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제의 키스가 꿈처럼 느껴졌다. 수아야, 어제 일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가 돌아보았다. 지은아,
나 진심이야. 오랫동안 네가 좋았어. 하지만 내 상황이. 아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몰라. 이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데 이제 멈출 수 없어. 우리는 다시 안겼다. 이번에는 더 깊게. 그녀의 손이 내 배를 스쳤고 나는 그 안에 생명을 느끼며 떨었다. 이 아이도 우리 거야. 함께 키우자. 수아가 속삭였다.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내 가족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박,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감정도 깊어졌다. 수아는 아기방의 동화 같은 벽화를 그렸다. 작은 동물들이 웃는 그림, 파스텔 톤의 색감. 이게 내 꿈이잖아. 안정된 가정,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안았다. 너와 함께라면 그 꿈이 현실이 될 거야.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내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 방은 뭐야? 어머니의 눈이 아기 방에 머물렀다. 나는 당황했다. 엄마, 그냥 준비 중이에요. 수아가 그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수아예요. 어머니가 수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넌 지은이 친구구나. 고마워. 도와줘서. 그날 저녁,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위험했어. 내가 말했다. 수아가 나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언젠가 말해야 해. 우리 사랑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시간이 흘렀다. 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수아의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다. 아기 방은 이제 꿈 같은 공간이 되었다. 부드러운 조명, 작은 요람, 그리고 벽에 새긴 우리의 비밀 메시지. 영원히 함께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직장에서의 소문. 지은 씨, 혼자 아이를. 이상하네. 동료들의 속삭임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비 오는 밤, 수아와 나는 다시 다툼을 벌였다. 왜 숨기려고 해? 나한테 부끄러운가?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울었다. 아니야, 그냥 잃을 게 많아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아기 방에 앉아 울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리웠다. 며칠 후, 수아가 돌아왔다. 문 앞에 서서 눈이 붉게 부은 채.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네가 날 떠날까 봐. 우리는 다시 안겼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 가족으로. 아기 방이 완성된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 몇 명만 불렀다. 우리 관계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축하해 주었다.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수아 씨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골랐다. 엄마, 사랑해요. 수아도. 우리 아이도.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 볼 때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완전한 용납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임신 후기. 나는 더 지쳤다. 수아가 매일 곁을 지켰다. 그녀의 손이 내 배를 어루만질다. 아기가 움직였다. 느껴. 우리 셋이야.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에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출산의 날이 왔다. 병원 복도에서 수아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힘내, 지은아. 내가 여기 있어. 통증 속에서.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다. 작은 열. 이름은
희망이라고 해요. 내가 속삭였다. 퇴원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완성된 아기방에서 희망이가 잠든 채 웃었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처음으로. 손녀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늦었지만. 축하해, 수아를 보며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우리 가족이네요. 그날 우리는 셋이 안겼다. 비가 그친 하늘처럼 우리의 미래가 밝아졌다. 수아의 손길이 내 심장을, 이제 우리 가족의 심장을 영원히 건드렸다. 희망이가 태어난 후 삶은 새로운 리듬으로 흘렀다. 새벽마다 울음소리에 깨어나 수아와 번갈아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피곤했지만 그 피로 속에 행복이 스며들었다. 지은아, 봐. 희망이 내 눈처럼 생겼어. 수아가 속삭이며 아이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가족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공원에서 산책할 때 다른 엄마들의 속삭임. 저기 저 커플. 아이는 어떻게,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수아는 항상 나를 보호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사는 거야. 직장 복귀가 다가오자 불안이 커졌다. 누가 돌봐줄까? 보육원은 비싸고 내가 중얼거렸다. 수아가 제안했다. 내가 프리랜서라 시간 조절할 수 있어. 내가 맡을게. 그녀의 헌신의 가슴이 벅찼다. 수아야, 너 없인 못 살아.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다. 우리는 희망이를 데리고 갔다. 친구들은 놀랐다. 와르르, 지은아, 축하해. 수아랑. 진짜 한 친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랑이야.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모두가 축하하는 건 아니었다. 한 친구가 속삭였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조심해. 그 모임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희망이가 잠든 후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야,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 결혼, 법적으로는 아직 내가 물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공식적으로 안 해도 돼. 우리 마음이 중요해. 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드라마는 가족 쪽에서 왔다. 어머니가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지은아, 우리 손녀 봐도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우리는 긴장했다. 희망이를 안겨드리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 예쁘네. 어머니가 수아를 보며 말했다. 수아 씨, 지은이를 잘 부탁해. 우리도. 받아들일게.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용납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련은 계속되었다. 수아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다. 디자이너가 레즈비언, 계약 취소야. 수아가 울며 돌아왔다. 내가 실수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야. 우리는 강해. 우리는 함께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았다. 소셜미디어에 우리 스토리를 공유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인테리어, 사랑으로 만든 공간,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 메시지, 그리고 새로운 일감.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요. 그 말에 우리는 웃었다. 희망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우리는 공원에서 축하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우리 손을 잡았다. 엄마, 엄마. 희망이가 불렀다. 우리는 둘 다 엄마였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되었다. 시간이 흘러 희망이는 유치원에 갔다. 우리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수아의 스튜디오가 성공했고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밤마다 우리는 아기방이 이제 희망이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야, 고마워. 내 손길이 날 살렸어. 그녀가 키스했다. 나도. 영원히 함께. 유치원 입학식이 끝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희망이가 피곤한 듯 졸고 있었다. 수아가 아이를 안아 침대로 데려가고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오늘 어땠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어? 수아가 물었다. 좋았어. 희망이가 잘 적응할 것 같아.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근데 유치원에서 부모님 면담할 때 우리 관계 설명해야 할 텐데 수아가 안 나왔다. 함께 가자. 솔직히 말하는 거요. 그녀의 자신감이 나를 안정시켰다. 다음 날 면담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희망이 부모님은 라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희는 두 엄마예요. 수아 지은입니다.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이해해요. 요즘 많아요. 희망이 밝은 아이네요. 그 후 우리는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LGBT 가족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저희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요. 그 말들이 우리를 격려했다. 수아와 나는 워크숍에 나가 경험을 공유했다. 친구에게 아기방을 부탁했는데 그 손길이 내 심장을 건드렸어요. 내 이야기가 모두를 울렸다. 하지만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수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수아의 첫사랑인 민준. 남자였다. 수아야, 아직도 날 잊지 못했지.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아가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만해. 이제 지훈이가 있어. 나는 충격받았다. 과거 연인 왜 말 안 했어? 밤에 다툼이 벌어졌다. 미안해. 그냥 잊힌 일이었어. 수아가 울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믿을게. 하지만 솔직히 해.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진짜 레즈비언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수아가 그걸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너만 사랑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고 더 강해졌다. 희망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우리 희망이 이제 5살이네. 엄마들 덕분에 모두가 웃었다. 그날 민준이의 전화를 걸어왔다. 수아가 받았다. 끝났어.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끊었다. 파티 후 우리는 별을 보며 산책했다. 수아야, 우리 결혼하자. 비공식적으로라도 내가 말했다. 그녀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이미 준비했어. 우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별빛 아래 영원한 약속. 결혼 서약 후 삶은 더 달콤해졌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희망이가 모래성을 쌓았다. 엄마, 이 성 우리 집이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수아가 나를 안았다. 이게 진짜 집이야. 우리 셋 제주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아의 스튜디오가 확장되었다. 룰트 친화적 인테리어 브랜드로 사랑의 공간을 디자인해요. 그녀의 슬로건이었다. 나는 마케팅을 도왔다. 기사들이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수아의 손길이 내 삶을 바꿨어요. 하지만 미디어의 주목은 양날의 검. 일부 댓글은 안날했다. 동성애가 아이를 망쳐 한국 문화에 안 맞아. 나는 울었다. 수아가 컴퓨터를 껐다. 무시해. 우리 행복이 증거야. 희망이가 학교에 갔다. 초등학교. 엄마들,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아빠 없어?
아이의 질문에 우리는 솔직히 답했다. 우리는 두 엄마가 사랑해서 너를 가졌어. 그게 제일 멋진 가족이야. 희망이가 웃었다. 알아서 나도 커서 사랑할 사람 찾을게. 학교 행사에서 우리는 부모로 참석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희망이의 발표를 보니 모든 게 괜찮아졌다. 제 가족은 엄마 지훈과 엄마 수아예요. 그들은 제 영웅 아이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저녁을 차렸다. 요즘 뉴스 봤어.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지지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다시 아기방 이제 희망이의 공부방을 리모델링했다. 수아의 손이 벽을 만지자 추억이 떠올랐다. 여기서 시작됐지. 내가 말했다. 그녀가 키스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야. 리모델링 중 우리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엔 입양 어때요? 수아가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희망이 동생이 필요할 것 같아. 입양 절차는 길고 힘들었다. 서류, 상담, 인터뷰. 동성 커플이요. 아이가 적응할까요?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우리는 답했다. 우리 사랑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기다림 속에 희망이가 아프게 되었다. 고열. 병원에서 나는 패닉에 빠졌다. 수아야, 왜 이렇게? 수아가 나를 진정시켰다. 괜찮아. 의사가 봐줄 거예요. 밤새워 지키다. 희망이가 회복되었다. 그날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가족이란 이런 거야. 서로 지키는 거. 입양이 승인되었다. 작은 남아, 민호. 환영해. 우리 아들 희망이가 동생을 안아주었다. 민호는 곧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밤에 올 때 우리는 번갈아 달랬다. 피곤했지만 기쁨이 컸다. 미디어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 제안. 너의 스토리.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야. 우리는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말했다. 친구의 손길이 내 심장을 건드린 그날부터 삶이 변했어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방송 후 펠레터가 쏟아졌다. 너희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젊은 레즈비언이 썼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더 키웠다. 워크숍, 상담. 사랑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지만 개인적인 드라마가 왔다. 수아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울었다. 수아야, 왜 나한테 말 안 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너 걱정할까봐. 회복 후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았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 민호의 첫 생일에 우리는 큰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어머니가 토스트했다. 우리 대가 끊기지 않네. 사랑으로 가득해. 모두가 울고 웃었다. 아이들이 자라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희망이가 사춘기를 맞았다. 엄마들, 나도 여자애 좋아해. 아이의 고백에 우리는 안겼다. 그게 내 사랑이야. 지지할게. 수아가 말했다. 희망이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세상이 무섭지 않아. 민호도 장난꾸러기였다. 학교에서 싸움.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 우리는 학교에 갔다. 교장 선생님이 사과했다. 교육 강화할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특별해. 사랑받는 가족의 일부야. 수아의 스튜디오는 국제적이었다. 해외 클라이언트, 한국의 사랑 디자인라는 책을 썼다. 손길이 건드린 심장, 레즈비언 엄마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영감을 줬어요. 하지만 위기가 왔다. 법적 문제. 동성 커플의 양육권 분쟁 사례가 뉴스에 나왔다. 우리도 위험할까? 내가 물었다. 수아가 변호사를 만났다.
준비됐어. 싸울 거요. 결국 법이 우리 편이 되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사랑이야. 아이들의 졸업식. 희망이가 대학에. 민호가 중학교에.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엄마들 덕분이에요. 아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울었다. 여름 휴가에. 우리는 다시 제주로. 바다에서 수영하며 추억을 나눴다. 수아야, 10년이 지났네? 내가 말했다. 그녀가 안았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세월이 흘러 희망이가 결혼했다. 그녀의 파트너, 여자였다. 엄마들처럼 될게요. 결혼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용기야. 너희 어머니처럼 수아가 눈물을 닦았다. 민호도 성장했다. 남자애를 좋아한다고 고백. 괜찮아, 아이가 물었다. 당연하지. 내 행복이 중요해. 우리는 은퇴를 준비했다. 스튜디오를 후배에게 넘기고 여행을 다녔다. 유럽, 아시아. 세계가 변했어. 우리처럼 수아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원래 아기 방을 다시 봤다. 이제 손주 방으로. 여기서 시작됐지. 내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 사회가 변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우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사랑해 서약했다. 늙은 나날, 우리는 의자에 앉아 추억을 나눴다. 희망이와 민호의 아이들이 놀았다. 할머니들, 사랑 이야기해줘. 손주들이 졸랐다. 나는 웃었다. 친구에게 아기방 수리를 부탁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내 심장을 건드렸어. 그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지.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까지 우리는 키스했다. 사랑은 영원했다.